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방금 소개받은 방익은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고입에서 자사고 쪽, 자소서하고 면접 쪽 담당을 하고 있고,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과학하고 수학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제 먼저 좀 전체적인 개괄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괄을 담당을 하시는 이제 이명순 소장님께서 옆방에서 지금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 갖고 인제 제가 끝나고 들어오셔서 가지고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아마 그려 주실 거고, 저는 자소서하고 그다음에 면접 요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고전에 아무래도 제가 인제 그 비교과 쪽에 대해서 비교과 쪽에서 인제 설명을 그 수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고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나고 친구를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쪼끔 있어요. 몇 명 있어 가지고 하나고 내신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6월 달에 내신 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고거 좀 간단하게만 좀 먼저 보고, 그다음에 하나고에서 이제 비교과 관리 어떤 식으로 해 주는지 고거 쪼끔만 보려고 하거든요. 요게 아마 자료집에 없으실 거예요, 들 왜냐하면 약간 좀 민감한 문제라서 제 자료집에는 빼 놨거든요. 요게 인제 그 하나고 졸업한 졸업생 친구 거예요. 졸업생 친구 건데 보시면은 요 1 학년 때 성적표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적은 다 가려 놨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원점수하고 그다음에 그 과목의 표준 편차. 네. 요거는 일단은 학생들 평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고 학생들 평균이고, 원래 이게 요 학생의 원점수가 이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고거는 제가 다 일단 가려 놨어요. 그래서 1 학년 1 학기 동안에 들은 과목들이 여기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1 학년 2 학기부터 인제 듣는 과목들이 요런 식으로 쭉 있는데, 1 학년 동안에 전체 들은 과목의 단위수를 보시면 여기 인제 50 단위가 찍혀요. 그래서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 학년 때 듣는 단위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하나고도 비슷한데 1 학년 때는 거의 50 단위 정도를 듣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당 한 25 단위 정도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듣는 과목도 보시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국어, 수학, 영어 얘들은 거의 뭐 다 깔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과탐실까지는 다 기본 세트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학교를 가시든지 간에 1 학년은 다 똑같고, 요게 좀 차이 나는 학교는 과학고하고 영재고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북일이나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 학년 2 학기 가면 이제 원과목을 들어가는 학교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네. 고 정도 좀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뭐 여기 보시면은 중국어가 있는데, 뭐 요거는 중국어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뭐 일본어나 아니면은 기가나 네 고런 식으로 인제 들어가는데, 어쨌건 1 학년에 이수 단위 내역이나 아니면 이수 단위나 요런 거는 뭐 크게 다른 특징은 없고, 다만 인제 여기를 좀 보시면 요게 표준 편차가 10 점이고 국어는 5 점이거든요. 5 점, 8 점, 9.4, 7 점이 그 통과가 5.9 점, 5.6 점 이렇게 찍히는데, 네 대박이죠. 한 문제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점수 한 문제 차이인데, 일반고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고, 특히 뭐 저기 뭐지 뭐 강남의 뭐 휘문이나 뭐 단대나 아니면은 이런 데도 이 정도 점수를 안 찍히거든요. 걔네들도 가서 그 표준 편차 보시면은 진짜 잘하는 학교라고 해도 막 10 점대 중반 후반까지 찍히고, 쪼끔 떨어지는 학교,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네 강남에서 쪼끔 떨어지는 학교라고 가면은 막 20 점대까지 찍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일반고로 가면은 그 인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한 반에 한 2-3명 있고, 그다음에 공부 안 하는 애들 막 인제 네 있는 그런 학교들 가면은 표준 편차가 막 30 점대까지 막 쭉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예 한 문제 차이다. 그러니까 진짜 한 문제 차이로 애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평균 자체도 지금 80 점대에 지금 거의 몰려 있거든요. 80 점대 중후반으로 다 몰려 있는데, 그러니까 100점 맞는 애들도 별로 없고, 그 80 점대 중후반에 그러니까 킬러 문항에서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거를 맞춘 애들도 맞추면 이제 1 등급으로 아마 급행 열차를 탈 거고, 못 맞추면은 네 2-3 등급으로 떨어지는 고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수강 인원이야 당연히 모집 인원에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206 명인데, 요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많은 학교는 한 300 에서 400명 정도 나오는데, 206 명이 결국 많은 인원수는 아니고 1 등급이 4%지. 네 1 등급이 4% 니까 1 등급 기준으로 잡으면 많은 학교는 아니다. 네. 그리고 요게 잠시만요. 네 요게 인제 2 학년으로 넘어와서 2 학년 1 학기의 성적표인데,
요때부터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의 성적표를 2학년 1학기 플러스 2학년 2학기까지 지금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되게 단촐하죠. 그러니까 이게 2학년 성적표 전부거든요. 2학년 성적표 전부인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2학년 2학기는 9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꼴랑 요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2학년 전체 이수 단위가 이제 24단위밖에 안 돼요. 24단위밖에 안 되는데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9등급으로 들어가는 거 이수 단위가 보통은 50단위 정도 찍히거든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50단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고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물론 이거는 하나고만의 특징은 아니고 외대부고나 뭐 북일이나 이런 웬만한 자사고들이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어쨌건 얘들도 이수 단위가 적다. 그리고 이제 이수 내역 보시면은 물론 수투를 조금 땡겨서 배운다? 뭐 그 정도가 조금 특이한 건데 어쨌건 표준 편차 오시면은 여전히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특별히 크기는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때 수학 선생님이 각 잡고 되게 어렵게 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화학도 보시면 6점, 7점, 8점, 네, 요 정도. 그래서 여전히 겁나게 어렵고 수강 인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니까 더 적어지죠. 그래서 뭐 45점, 45명짜리 이 과목은 제가 봤을 때 1등급이 네, 거의 뭐 지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진짜 내신 따기 힘든 학교는 맞거든요. 예, 이게 인원수도 적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표준 편차도 굉장히 적고 그냥 하나고가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막연히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문제 차이로 애들이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1등급, 2등급에 이제 들어가는 절대 명수도 적고 그리고 단위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9등급으로 들어가는 단위수가 적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내가 어쨌건 1등급을 한두 개라도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이 맞아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내신이 많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1등급을 그만큼 못 따면은 즉 3, 4등급밖에 못 따면은 그만큼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의 느낌으로 내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교인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내신에서는 어쨌든 좀 선행을 어느 정도 땡겨놓고 가지 않으면은 확실히 좀 힘든 부분은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암울한 얘기를 초반에 깔고 가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 요거는 이제 3학년 때의 그 이수 내용 그 3학년 때 이제 생기부인데요.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뭐 기하, 심화미적분화 원, 그다음에 과학과제 연구 이제 AP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AP, 그다음에 심화미적분화, 영어 독해, 화투, 물투, 과학과제 연구, 그다음에 AP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수 단위가 38단이거든요. 그래서 다 얘들은 ABC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과학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사실 A가 100%인데 뭐 AP도 보시면 A 100%고 그다음에 A 비율이 뭐 60%, 80%, 80% 이런 식으로 A 비율이 꽤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얘들은 내실은 지금 잘 두는 것 같아요. 물론 기하 같은 거 보시면은 A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건 좀 선생님이 너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기하 빼고 나서 나머지는 그래도 A 비율을 꽤 넉넉하게 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심화 미적분화 이런 거는 일반고에서 찾아볼 수 없고요. AP 당연히 찾아볼 수 없고 확실히 좀 그 뭐지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는 하나고가 유리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2,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9등급으로 들어가는 과목에서는 내신의 손해를 어쩔 수 없이 좀 볼 수밖에 없지만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먹고 들어가는 건 있다. 이수 내역상 먹고 들어가는 거 있다. 그게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근에 이제 유리하게 반영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유리한 게 있다. 그래서 표준 편차 되게 적고 인원수 적고 이수 단위수 되게 적으니까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건 맞지만 진로 선택 과목에서 A 성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진로하고 관련된 거 적극적으로 수강해서 A만 충분히 열심히 따놓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종합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마지노선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종합에서는 충분히 이제 내신상의 우위란다. 내신상의 강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비교과를 진짜 잘해줘요 하나고가. 그러니까 제가 뭐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그다음에 뭐 상상고, 북일고 다 애들의 비교과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국에 웬만한 자사고 플러스 영재고 애들도 많이 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다가 우리나라에서 비교과 관리 제일 잘해주는 학교가 하나고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비효과 관리를 잘해준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학교에서 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자기가 한 거를 생기부에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자율 활동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진로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부분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학교 활동이 있어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활동을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깔아줘야 그 학교 활동에서 내가 했어요라고 하고 집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사고들이 그런 활동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ARC라든가 소디포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고, 여기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학술제나 아니면은 집편 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되게 잘 돼 있고, 애들이 집편이 워낙에 이 둘 다 워낙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애들이 여기에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네, 일단은 자율 활동하고 진로 활동에 들어갈 것 자체가 굉장히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애들이 그 세특에 아니 그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과목 세특인데, 과목 세특은 선생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목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과목에다 기재가 가능한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사고다 보니까 많이들 당연히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목의 개수 자체가 아까 보신 것처럼 2, 3학년으로 가면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과목의 개수 자체도 많아지고, 그 과목에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세특을 받아 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학교들은 좀 그 조별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많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한화고와 외대부고랑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설명회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입학 사정관, 뭐 입학 부장, 처장 이분이 나와가지고 항상 하시는 얘기가, 외대부고는 막 집단지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조별 활동 강조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걔들이 그래서 실제로 애들 활동하는 거 보면은 쌤 뭐가 필요해요, 뭐 해야 돼요, 뭐 스터디 그룹에서 뭐 해야 돼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조별로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니까, 이게 전제가 항상 애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야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해봐라고 하면은 쌤 얘가 싫대요 막 이러거든요. 네, 여기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외대부고는 그런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은데 같이 하는 애들 때문에 정작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외대부고는 3학년 때까지 가요. 근데 하나고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개인 활동이 많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느낌이 하나고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의 호기심을 확실히 생기부에다가 좀 잘 녹여줄 수 있다. 그리고 수준도 되게 높아요, 얘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예전에 이제 저와 같이 자소서를 썼던 친구인데, 뭐 학술제랑 그다음에 집편에서 꾸준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계속 했던 친구거든요. 뭐 내용은 여기 보시면 뭐 소수, 이 친구가 이제 수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소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네 여기서도 이제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뭐 선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생기부에다 기록해놓고, 네,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자소서를 쭉 녹여냈었던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소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아마 요즘 친구들은 요 자소서에 들어갈 얘기가 이제 세특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고가 확실히 좀 내신 따기는 힘들다. 예, 힘든 거는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상쇄할 만큼 비교과 관리를 잘해준다. 그래서 이제 하나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학교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얼마든지 괜찮은 학교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 이제 자소서로 넘어가 볼게요. 요 하나고 자소서가 네,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사고의 자소서라는 게 좀 많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하나고 일단은 좀 네, 문항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소서 항목을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얘들이 I1, 2, 3, 4번으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하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써라. 요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권학 이념하고 연계해서 너가 우리 학교에 왜 관심을 가졌니가 두 번째고, 그다음 세 번째는 너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할 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할래? 그러니까 들어와서의 계획과 졸업하고 나서의 계획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인성,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인성 키워드를 주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을 써라.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요거 두 개를 묻거든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보통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자, 그럼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 형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도 이거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인성이라는 거는 뭐 배려, 협력, 나눔, 타인 존중, 규칙 준수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 뭐 이게 각각 뜯어놓고 보면은 뭔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가는데, 네,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진로하고 지원 동기, 얘도 그냥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 애들 보고, 자, 일단 자소서 수업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애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요런 얘기를 하죠. 자, 얘들아, 네가 공부 열심히 한 거 쓰면 돼. 니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너네들을 설명하는 글이야. 그러니까 일단 하나고가 자사고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는 학교는 기본인 거니까 니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알고 싶어서 받는 거야. 그럼 너네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써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네. 보시면은 네, 공부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막 문제집만 풀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습법을 바꾸고 막 오답 노트 해보고요. 뭐 했는데 그래서 잘 됐어요.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어요. 네, 지금 막 웃으시죠, 어머님들.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 맞지 않아요, 근데? 네. 자기도 맞아요. 스스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내가 공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도 이거 보시면 남이 시켜서 한 거 아니까 자기주도 학습 맞지 않아요, 쌤? 이라고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거를 못하는 애들이 하나고에 올까?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고에서 알고 싶은 건 이제 요거다. 네가 스스로 어떤 호기심을 갖고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질문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질문을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부터 일단은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 아마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물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었을까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물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검출할까 혹은 얼마나 들어있을지 어떻게 찾을까라는 거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방법을 찾는 것부터가 사실은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까지 그 과정까지가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은 게 이제 이 자소서에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아,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이제 자기주도 학습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그거다. 그래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작년에 수업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뭐 의료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증이 생겨서 이런 책도 읽었고 그래서 뭐 블라블라 해 가지고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걸 이해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네, 이런 걸 공부했어요. 막 열심히 썼어요. 자, 어떤 궁금증이 생겼어요. 의료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한 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떠올리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이라는 방법을 찾아서 그 책을 통해서 이 친구가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걸 공부하면 내가 인공지능의 원리라는 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해서 막 공부해서 나름대로 호기심을 해결을 했고 그거를 이제 어떤 실제 데이터에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한 걸 응용까지 해봤어요거든요. 네. 나름 잘했는데 이렇게 써도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 이 자기소개서 이만큼 애들이 이제 이만큼 써오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자, 이 글을 읽으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애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죠. 네. 자, 너가 쓴 게 자기소개서잖아? 그러면은 이 글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 학습 내역에 대한 히스토리를 얘기해주는 글 아닐까? 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 어디에도 너를 소개하는 건 없잖아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은 팩트만 나열을 했지 이 학습 과정에서 본인이
이 학업 주제, 그러니까 의료 인공지능이 됐건 회귀 분석이 됐건 아니면은 뭐 2차 함수가 됐건 아니면은 의학이라는 거에 됐건 뭐가 됐던지 간에 이 학습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점 혹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성장한 점,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형회귀 분석이라는 되게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를 쓰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다른 원리는 뭐가 있을까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 끝나네. 어쩌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되게 되게 심오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걸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지고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보니까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은 거를 배우는 거를 알았어요. 뭐 라든가. 네. 하여튼 그런 류의 깨달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너를 소개하는 글이 돼야 되지 않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스텝 더 발전을 시키면은 이제 그 자료집에 있는 글 같은 글이 네, 되는 거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문을 떠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어쨌건 어떤 학문적 호기심을 떠올려야 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느낀 점과 깨달음 요거를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인성입니다. 인성 쓰라고 하면요, 애들이 선생님 저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보통 이래요. 근데 사실 중학생 애들이 살아온 과정이 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소재 자체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합창 행사에서 애들이 네, 잘 안 해가지고 얘는 조금 그나마 특이한 건데 이제 학교에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배제하고 이제 연습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좀 포함시켜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급 임원이랑 그다음에 우회부원이라는 거를 활동을 하면서 자원의 재분배, 네, 환경이라는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쓴 문제집 같은 거 버리지 마, 그러니까 안 쓴 문제집 애들이 사놓고 안 풀고, 네, 그냥 가지고만 있는 문제집 버리지 말고 그거 뭐 일종의 물려주기 같은 걸 하면서 네, 자원의 어떤 순환을 합시다. 뭐 그런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공동체 내에서 융합, 화합 이런 거를 되게 요즘에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혹은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하나 겉도는 사람이 있으면 얘를 포함해서 내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기숙사 학교예요. 자사고가 거의 대부분 기숙사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학교 내에서 뭐 내가 겉돌지 않고요. 누군가 겉도는 사람이 있으면 걔랑 내가 되게 잘 지낼 수 있거든요.를 보여주는 게 일단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별 활동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룹 내에서의 활동에서 누군가와 마찰이 있을 때 같이 잘 지낼 수 있다. 요거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십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반장이라든가 아니면 학생회 같은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이렇게 좀 이끌은 적이 있다. 네, 그런 거 같은 거 있으면은 사례로 써주시면 좋은데 사실 하나고가 인성에 대한 질문을 면접에서 몇 번 던지기는 하는데, 네, 몇 번 던지긴 해서 인성 쪽이 좀 자소에서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하지만 자소서 전체로 봤을 때 인성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사례로 쓰셔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동기 진로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퉁쳐서 한 문단으로 보통 많이 쓰고요. 지금 분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실제 자소서 분량이거든요.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얘들은 크게 비중을 차지는 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학생이 여태까지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그 법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뒤에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저는 뭐 저희 뭐지 사회학과에 들어가서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판관이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뭐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믿기세요, 어머님들? 안 믿기죠? 네, 그냥 막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소설을 쓰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막 이렇게 지원동기 혹은 진로계획 써봐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뭐가 좋아가지고 나는 뭐에 대한 꿈을 길러왔다. 그래서 뭐 하나고에 들어간다면 뭐뭐뭐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뭐뭐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증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뭐를 좋아했다? 그거를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너가 자소서에 쓴 거와 관련된 어떤 호기심을
걸어준다든가 아니면 생기부에 있는 거 하나고는 생기부를 보면서 이제 면접을 하니까 그 생기부에 실제 1, 2학년 때 들어가 있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생기부에 많이 적혀 있는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 학생이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목표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이랑 개발자 같은 거를 실제로 꿈꾼 학생인데 자소서 자체에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꿈을 키워왔고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얘가 자연스럽게 이제 저게 되죠. 그래서 코딩 스쿨하고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가서 하겠다 하나고 들어가서 이제 요거 하겠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국술 심포지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의 CEO로 성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소서에 그 소재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걔가 이제 화성에서의 어떤 그 집 짓는 거에 관련된 소재였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진로 목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고 들어가가지고 소재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화학 동아리 들어가서 이런 거 공부한 다음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얘는 그 졸업하고 나서 뭐 할 거예요 쓰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하나고 들어가서 이런 거 할 겁니다.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인재상을 꼭 써라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재상 얘기 하나도 없고요. 얘도 인재상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예, 둘 다 합격한 친구들이에요. 예, 안 쓰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안 쓰셔도 전혀 무방하고 그냥 내가 하나고 들어가서 뭐 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가지고 어떤 거 할래요. 이 정도만 쓰셔도 네, 전혀 무방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요 두 가지는 플러스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탐구를 왜 했다. 그리고 이 탐구를 어떻게 했다라는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1,500자인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500자인데 하나고는 보통 탐구의 사례를 두 가지를 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두 가지를 넣게 되면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탐구를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고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거기서 내가 어떤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했고 이 탐구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 이 탐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내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능력을 얻었다.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까지 의미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요 세 개가 사실은 다 좀 그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지원동기 진로계획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되게 뜬금없이 그냥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뜬금없이 뜬금포로 쓰지 말고 너가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미래 계획을 좀 얘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생기부나 생기부에 적혀 있는 이제 교내 활동 기반으로 해서 좀 소재를 잡아주면 좋겠다인 건데 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다음에 3학년 때 넣는 방식으로 가시고 네, 3학년 때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소서에 쓸 수밖에 없어요. 3학년 때 했는데요 라고 자소서에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거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자소서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나왔죠,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내가 구체적인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소서 쓰실 때 제일 먼저 생기부부터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로를 원래 이상적인 거는 내가 진로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될래 진로를 정해놓고 그 진로에 맞는 활동을 1, 2학년 때 꾸준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학생이 없지 않나요?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생각해보면 중1 때 꿈이 소설가였고 중2 때 꿈이 치과의사였고 중3 때 꿈이 아마 변호사였나? 그랬을걸요? 네,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죠? 네, 그랬는데 지금 항공강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저기 상관없는 걸 하는데 어쨌건 이상적인 건 그런데 애들이 이상적으로 사는 애들이 없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생기부를 먼저 보라고 합니다. 생기부를 먼저 보고 그 중에서 뭐 수행평가가 됐건 책을 읽은 게 됐건 세트멘트가 됐건 뭐가 됐건 너가 한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한 거 일단 끄집어서 써라. 그러니까 네가 한 것 중에 제일 깊이 있는 활동 혹은 제일 열심히 한 활동 혹은 하다가 뭔가 못해서 제일 아쉬운 활동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다 써라. 일단 다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진로를 역으로 맞춰라. 네.
그 활동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한두 개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안 걸리면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수행에서 뭔가를 하나 좀 빡세게 한 게 있는데 그거 하다가 못해갖고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마무리 작업을 해가지고 그거하고 만든 진로를 역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가져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존에 좀 지구 환경과 관련된 그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뭐 탄소 발자국,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뭐 영자 신문도 작성을 했었고, 책도 읽었었고,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도 이제 작성을 했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야 너는 이제 이거 하자, 환경공학자 하자라고 이제 진로를 이제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재 하나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탐구 하나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니까 지구온난화 관련된 학자로 잡았으니까 실험을 요거를 하나를 하자.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혹은 지구온난화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요 두 가지에 관한 이제 학설이 있거든요.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가 거의 정설이 됐지만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뭐가 옳은지 간단하게 실험을 통해서 알아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3 때 땡땡 동아리를 창설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온실효과론 이거는 인간 때문이고 기후변동 주기론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게 알게 됐다. 그래서 실험 토론하고 실험하고 결과가 어땠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깨달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학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로를 잡고 그 진로에 맞춰서 이제 한 모자란 부분은 추가를 하시고 그거를 한 거를 이제 자소에다가 넣으시면 된다. 네. 시간이 없어서 발표를 넘어갈게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특이한 거는 인성 영역에 대한 면접을 점수를 따로 할애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다음에 얘들은 압박 면접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압박 면접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 질문을 던지고 학생이 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추가 질문이라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진짜로 했냐? 보통 자사고가 특히 학원에서 거의 뭐 대본을 써주듯이 질문을 던져주고 애들이 답변을 거의 기계적으로 외워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애들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고에서 많이 좀 이제 캐치를 아니 뭐란다 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얘 그 저거 뭐냐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뭐 너가 어떤 실험을 했을 텐데 야 그럼 네 실험에서 조작변이랑 통제변이 뭐였냐? 그럼 애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얘기를 하겠죠. 야 그럼 너 조작변이 왜 그렇게 설정했니? 그럼 또 애가 아마 이 정도까지는 준비했을 거예요.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럼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야 그러면 실험 목적을 이렇게 바꾸면 조작변이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애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을 것 같은 질문을 아마 계속 쪼면서 던졌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15분의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주도학습 영역에서 주로 질문이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인성 영역에서도 질문이 들어가고 생기부 영역에서도 질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학생이 읽은 책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이 뭐 그 자기 진로하고 관련된 질문. 너가 뭐 A라는 진로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A라는 직업이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직업에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그거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고 들어와서 어떻게 기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게 학업적인 것만 빠삭하게 준비를 할 게 아니라 인성이나 진로와 관련돼서도 특히 생기부와 관련돼서도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이 자소서가 메인이 되고 자소서가 이제 면접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자소서 기반의 질문들을 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연습을 주구장창 해야 됩니다. 연습을 주구장창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저희 수업에서 요 연습 많이 시켜준다라는 얘기고요. 저희 수업의 어떤 흐름은 저희 소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간단하게 이제 여름방학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자소서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면접 파이널반까지 쭉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네, 아무튼 뒤쪽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실 테니까 그거 들어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DNA 입실의 이명순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겨주시는군요. 일단 방희근 선생님 이제 말씀 잘 들어보셨죠? 저희 방희근 선생님이 자연계 쪽에서 자연계 자소서 그리고 비교과 활동 중학생 말고요. 예전에 고등학생 애들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 특징이 사실은 다 대입을 하시면서 고입을 같이 저희는 계속 했단 말이죠. 선생님이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다 입시에 정통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교과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요즘에 잠을 못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신 끝났잖아요, 지금. 그죠? 이제 비교과 애들 막 계속 상담하고 막 이런 거 지도 때문에 어머님들 표정이 되게 안 됐다라는 표정이시죠. 아마 선생님 돈을 잘 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하나고 오늘 이제 하나고잖아요. 일단 하나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점, 장기적으로 볼 때 약간 우려되는 점. 올해 입시 결과를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전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고에서 가는 전형은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네, 이 교과 전형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내신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건 일반고 애들이 보통 가는 전형이고 물론 고려대학교 학추라든지 이런 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합격자 내신 점수가 한 1.5에서 1.7 정도? 네, 하나고에서 그 정도 맞으면은 고대 일반 학과 가겠어요? 네, 의대를 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질 않아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이제 보통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요게 요거고 특기자 전형 일부 학교에 특기자 전형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 같은데 이런 데는 쓸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뭐 별 그렇게 저긴 아니고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논술 전형을 쓸 수도 있긴 한데 요게 제가 볼 때 논술 전형으로 붙는 친구들이 여기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기숙사 학교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잖아요. 이거 수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인문계 애들 논술도 가르치고 구술도 하지만 여기 예전에 하나고 친구가 와서 듣는데 온라인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 친구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걸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넘어간. 자, 여기 뭐 숫자가 이제 엄청 써 있지만 그냥 하나고만 보시면 돼요. 하나고가 외대부에 밀렸습니다. 3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인원을 놓고 또 보면은 뭐 밀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 200명이 원래 200명 넘죠. 그 사회통합까지 하면은 200명 넘는 정원인데 애들이 빠져나가요. 네. 올해는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뭐랬더라? 중간고사 보기 전에 6명이 학교 옮겨갔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하나고 입학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공부를 열심히 시켜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돼야지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르쳤었던 친구도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수학 다 끝내고 갔어요. 걔는 학교를 즐겁게 다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199명.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세요. 제가 보통 이게 최종 합격자 이 수갖고 말씀드리는데 하나고의 특징은 정시로는 못 간다. 안 좋은 소식, 그죠? 정시로는 잘 아시고 계셨죠? 별거 아닌 소식. 네. 1단계가 근데 이 합격자 수를 보면 이번에 확 줄었어요. 여기 몇 명이에요? 55명. 야, 외대부고 45명. 여기는 인구가 150명이나 더 많은데 거의 2배, 70%나 더 많은데 얘가 더 많죠. 그죠? 여기는 54명, 60명. 엄청나죠. 이 숫자를 보면. 근데 이때 퍽 죽었다. 요게 살짝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에 어떻게 되는가 사실 봐야 돼요. 올해 1단계 통과자 수를. 왜냐면은 하나고가 혹시 지금 밑보인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왜냐면은 1단계는 학교 역량이라서.
네, 학교 역량의 1단계는. 2단계는요. 2단계는 학교 역량이 아니라 학생 역량이에요. 면접이라서. 그러니까 면접을 잘하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안 붙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안 붙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단계는 상당수를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2단계 최종 면접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를 시켜줘도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 2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좀 전에 이제 외고 가서 저희 이야기하고 왔지만은 외고도 보면은 그 학생들의 합격 1단계 합격자 수는 거의 비슷하게 줘요. 근데 2단계 합격자 수가 올해 대일외고가 망했거든요. 작년에 한영외고가 망했거든요. 그 해에 애들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게 저는 요게 살짝 우려되기는 하는데 요게 한 해의 경고일 수 있고 보통 이렇게 서울대가 경고를 주면은 이제 학교가 바뀌죠. 예, 우리 많이 붙일래 하고서 이제 아마 저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하여튼 약간 이례적으로 이번엔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 정원을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훌륭한 학교다. 예, 가면 당연히 좋죠. 의치한 합격자 수하고 관련해서도 하나고가 숫자는 되게 적어요. 그죠? 지금 외대보고 이거 아직 이게 밝혀지질 않아서 못 찾고 있는데 예, 여기 의대 72건 뭐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고 보시면은 19. 그리고 여기서도 30.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해. 점점 근데 여기서부터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점점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가 68로 엄청 많잖아요. 치한약이 이게 왜 많은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약대 때문에요. 약대. 예, 못해도 여기에서 건수는 20건 이상이 약대예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약대가 안 들어갔으니까 예, 약대가 또 자사고를 엄청 잘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고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많이 합격했을 거예요. 모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7등급도 뽑아가고 그랬어요. 서울에 있는 약대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예, 블라인드가 아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농담이고요. 얘네들이 어떤 수를 써서 우리는 블라인드 했어요. 이러겠지. 네. 실제로 이제 그 학교 다 가리면 되니까. 근데 사실 그건 말뿐이고 내용 보면 어느 학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의대가 13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고도 의대를 쓰면서 가는 애들이 많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하나고는 내가 의대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될래요라고 하면서 쓰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건 학교에서 우리 의대 그렇게 많이 가는 거 아니니까 의대 가려면은 우리 학교가 맞나?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보통 이제 10등 안에 들면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올해 증원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이제 지역 인재가 많이 늘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나 아주대 같은 데가 40명에서 얘네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원은 엄청 많은 거라서 영향이 그리고 아주대 의대하고 성대 의대는 교과 전형으로는 뽑지도 않아요. 저기를 종합 전형으로 뽑아요. 아, 모르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자사통목 데려가고 싶은 거죠, 걔네들은. 더군다나 40명일 때의 얘기는 우리 40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고 오지 말고 자사통목 얘네들 이런 애들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그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교과도 배정을 하겠죠. 근데 몇 명 배정을 안 해요. 많이 배정을 안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고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나쁜 얘기 다 나왔어요. 이제 좋은 얘기 이제 보세요. 짠. 네. 이걸 보시면은 자 보세요. 1등급이 누적 4%, 2등급이 누적 11%. 이게 왜 지워졌는가 잘 모르겠는데 3등급, 4등급이 3등급 23%, 4등급이 40%죠. 그죠? 이렇게 돼요. 아까 하나고 1단계 합격자 수가 41명. 뭐 이렇게 48명이었나요? 그러니까 거의 20% 넘어가도 붙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의대 쓰는 애들 안 썼다고 치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따져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여기 3등급 들어오면은 일단은 순서대로 누적했을 때 그냥 얘네들은 3등급 3333 찍혀도 서울대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가 이제 지금 입학하는 애들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5등급제. 그죠? 1등급은 10%, 2등급은 34%죠.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3333 찍혀 있으면은 3이라고 찍혀 있는 거죠. 4444 찍혀 있으면 4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4 갖고서는 서울대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그건 쉽진 않습니다. 자, 근데
요 3, 4가 다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과목들이 3 찍혔던 애들은 지금 서울대 통과죠. 1단계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4등급 받은 애들은 통과를 보통 잘 안 돼요. 통과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뀌는 체제에서는 3이든 4든 다 이렇게 찍혀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서울대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얘네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 니네는 일이 아니니까 다 떨어져.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붙여놓고 우리 면접에서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단계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인위적으로 숫자를 40명 정도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맞출 수는 있어요. 서울대가 너 하나군이 우리는 니네들 40에서 50명만 1단계 합격시킬까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등급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내가 4로 밀려도 합격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하고 4하고 등급 차는 현재는 아주 현저하죠. 점수 차로는 쟤네들 별 점수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교과 점수를 보면 시험 점수나 이런 걸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지금은 4 맞으면 힘들지만 3 맞아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에서 등수가 밀리는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서울대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일반고는 더 힘들어져. 일반고는 2 하나 떴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에서 볼 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아, 너 이게 상당히 위험한데? 네, 근데 일반고에 갔을 때 생각보다 3 찍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얘가 최종 성적으로는 되게 좋아도 어떤 과목들에서 3 이렇게 찍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가 듣는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들었던 수업에서 뭐 과학이나 이게 어떤 거 다른 건 잘하는데 뭐 생명과학에서 3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사실 여기서는 2라고 찍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등급이 팍팍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지금 교과 전형이 의대를 가려면 교과 전형이 1.4가 거의 마지노입니다. 1.4. 그럼 그 친구들은 5과목 중에 2개가 2등급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평균 단순 평균을 내면. 그죠?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1, 2는 전부 뭘로 바뀌어요? 1로 바뀌잖아요. 그럼 1, 1, 1, 1이에요. 이게 1.0이에요. 컷이. 나중에 의대 교과 전형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가갖고 내가 의대 가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1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학년부터는 사실상 힘든 전형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 인재는요? 지역으로 내려갔어야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이제. 3년, 6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고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죠. 이렇게 되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또 요게 바뀌어요. 면접이 바뀌어요. 면접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시에서의 어떤 평가 방식도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생기부에 대한. 평가 방식이 훨씬 더 왜냐하면 내신 등급만 놓고 봤을 때는 5등급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뀔 텐데 그래서 이런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기부가 채워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면접이 강화가 됩니다. 면접이 훨씬 더 강화되는데 일반고 애들하고 자사고 애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훨씬 달라요. 그리고 하나고 친구들 진짜 면접 잘해요. 하나고 친구들 면접을 잘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이걸로 보시면 되죠. 42명이 시험을 봤는데 80%가 합격을 해요. 그죠? 네. 이런 데만 하더라도 반으로 뚝뚝뚝 떨어지죠. 그죠? 네. 이게 학교에서 발표하고 글 쓰고 발표하고 이제 애들 페이퍼 써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실 그러니까 입시로 볼 때 얘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단순히 그냥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이제 면접 자체가 훨씬 더 이제 융복합적인 그런 면접 문제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하나고 친구들은 제가 사실 자사고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모 자사고는 되게 싫어하고 이제 하나고 되게 좋아해요. 네. 민사고도 되게 좋아해요. 얘네들이 진짜 교육을 시키는 것 같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얘네 하나고는 훨씬 더 지금 입시에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그럼 이것만 그럴까? 아까 보셨을 때 정시는 별로 안 좋죠, 얘네가. 그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수시에 특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내려고 뭐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 원래 학교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교육을 시키겠다고. 근데 정시 개편안이 조그맣게 이게 서울대 2028학년도 개편안이에요. 뭐 확정안은 당연히 아니고요. 얘네들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제가 뭐라고 달았어요? 정시 수시화. 무슨 얘기냐면은 정시가 수시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바뀌냐? 여기서 보면은 1단계 정시에서 수능 등급을 활용하겠대요. 점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등급 활용이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기서요. 동일 등급의 성취도를 동일하게 인정한다. 1등급은 다 1등급이죠. 그죠? 그러니까 1등급 꼴찌, 1등급 1등 그냥 같은 1등급으로 점수 받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시에서 이 점수 차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고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단계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약했었던 얘네들은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럼 그것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교과 역량평가 강화예요. 그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는 써 있어요. 근데 훨씬 더 강화해서 보겠죠. 학생이 제출한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모든 내용,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이게 뭐예요? 수시잖아요. 물론 지금 정시에도 이런 말들은 있어요. 현재도 서울대는 정시에서 그 학생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단히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제 지금 정시에서는 앞으로 바뀔 정시에서는 이게 훨씬 더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보면은 변별이 안 되거든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고한테 유리한 상황에 있어요, 불리한 상황에 있어요.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고는 지금 놓았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진학률 높고요. 못 가면 연고대, 카포라도 가면 되고 의치한 합격자도 이제 적지 않아요. 40% 안에만 들어도 성대, 서강대는 그냥 갈 수 있어요. 고대도 뭐 쉽게 갈 수 있는 편이고요. 정시도 서울대 합격자 증대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네, 훨씬 더 좋겠죠. 네, 훌륭한 친구들 많고 학교는 엄청나게 재밌게 다니고요.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요건 뭐 그냥 가는 거니까 가시고 네,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1단계에서 교과 40점 그리고 2배수 이제 뽑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 면접평가. 예, 하나고는 이게 24학년도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한번 또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보통 변하지는 않고 이대로 갑니다. 보통. 아직은 모집 요강은 8월 말쯤 돼야지 나와요. 자, 서류평가하고 면접평가 여기는 서류평가가 들어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고는 학생부를 좀 관리를 하셔라. 학생부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하셔라? 봉사도 좀 하고. 근데 중학생은 학생부 내용을 내가 손을 써갖고 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독서를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고 내 진로 진학하고 관련된 독서를 좀 많이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어머님들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는 탐구 실험 뭐 이런 동아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중학교는 그런 동아리 없죠. 그죠? 그런 동아리가 잘 없고 우리 애는 체대를 갈 건지 다 동아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체대를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아리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통. 그죠? 그리고 내가 엄마가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학업 동아리를 하라고 해갖고 내가 2학년 때부터 학업 동아리를 하려고 손을 들고 갔었으나 가위바위보에서 떨어져 갖고 네,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축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이외에 학업과 관련된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고등학생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주더라도 주제가 특정돼서 아주 세세하게 나오고 그냥 그거에 대해 조사해 나가면은 수행평가 점수 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는 크게 줘요. 큼직하게. 그래갖고 네 진로 진학하고 연관돼서 네가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잡아갖고 제출해라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게 달라요. 그래서 중학생은 생기부 관리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제 동아리 활동 할 수 있으면 한번 챙겨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독서 같은 걸로 챙겨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 얘네가 약간 독특한 게 아까 이제 면접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얘네들이 서류에서 자소서뿐만 아니라 학생부에서도 면접을 내요. 보통 문제 3개가 나왔을 때 3개 중에서 보통 2개는 자소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기부에서 2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도 좀 숙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통 애들이 다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기억해내는 과정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1단계가 요게 이제 문제예요. 1단계가 교과 40점인데 국수 0 그리고 사회 뭐 이거 비중 이런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2배수를 뽑는데 2대1이 다 넘어가 버렸죠. 이게 지금 작년에 하나고 인기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사특목 인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외고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0%씩은 상승한 것 같아요. 근데 남학생이 1.86이었어요. 이러면은 1단계 다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2.06이었지만 이때 B스도 통과했어요.
06이라고 해봤자 5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 있어도 이때는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죠. 이렇게 하면 이제 올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경쟁률은 3점 살짝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봤자 2명 빠졌어요. 이전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B 있으면은 당연히 떨어진다. 안 됩니다. 작년에 아주 상당히 심각해졌는데 뭐가 심각해졌냐면은 여기 이 동네에도 사회통합 전형이 있어요. 쓸 수 있는 친구들. 근데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 건강보험료 내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충족을 시켜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이 여기 여학생을 보시면은 2.55대 1. B 있으면 떨어져요. 원래 사회통합 전형은 B 있을 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전형인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B 있어서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올 A가 아니면은 뭐 붙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28학년도 아까 개편되는 거 상황 보셨잖아요. 그 하나고뿐만 아니라 자사특목이 다 유리해지는 상황이에요. 일반고보다는. 애들이 일반고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이 동네에 다 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살짝 벗어나갖고 내신 잘 받는 데 가갖고 뭐 갈래 이렇게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 그 예언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소서 문항은 이제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면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지금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면접은 우리 저기 방영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15분 압박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고 이때 애들이 털립니다. 예, 우리 그러니까 자기 그 자소서에 썼던 내용 그거 한 줄에 대해서 이거 깊게 설명하는 거 하나 딱 하고 끝난다고요. 근데 거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네 활동의 의미를 물을 수도 있고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물을 수도 있고 별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독서 같은 경우도 독서 해놨었던 책들은 좀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원래 책으로는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잘. 그건 대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까 남한산성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너 남한산성 읽었네? 남한산성 내용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묻지를 않아요. 잘 안 물어요. 근데 남한산성은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면접관이 그 책을 읽어봤나 봐. 너무 반가웠던 거지.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역사 관련 선생님이었거나 왜냐면 이제 주화파, 주전파 이런 내용은 우리가 보통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영화도 있었으니까 아마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 자, 근데 보통 그렇게 묻지는 않는데 그 애가 그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붙었어요. 왜냐면 준비를 했으니까. 예, 자기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붙는 거죠. 이제 거기는 그러면 하나씩 그거 갖고서 계속 물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주전파, 주화파, 뭐 최명기라고 김상원의 논쟁이 있었는데 너는 어떤 게 더 옳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묻고 그러면 뭐 명분이 중요해 아니면 실리가 중요해요? 라고 할 때 너 실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미국에 붙어야 될까? 중국에 붙어야 될까? 뭐 이런 것도 물을 수가 있겠죠. 그걸로 가치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게 자소서가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그 썼던 친구가 보면은 자소서에서 걔가 되게 융합적이에요. 그래갖고 경제하고 컴퓨터로 썼단 말이에요. 경제, 수학 그리고 저기에서는 컴퓨터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저기하고 코로나 시대 때 미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 경제하고 관련된 게 쭉 나왔잖아요. 네가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연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노출돼 보고 거기 면접장에서 가서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깨져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 적응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질문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학생부에서 3학년 세특은 사라져요. 그건 지워집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행특도 마지막 건 지워져요. 네. 대신에 1, 2학년은 살아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것은 세특은 2학년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거보다도 양이 적어요. 근데 1학년 것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때문에 적어 놓단 말이에요. 많이 적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살아있는데 1학년 거 갖고 묻기는 좀 선생님 입장에서도 수준이 낮아 보여갖고
예, 그래서 요거보다는 이제 자소서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부에서 묻는 경우는 이제 인성일 가능성이 있죠. 학교 활동하고 관련돼서 아니면 독서나 이런 것들이요. 학생부에 충실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압박 면접 이렇게 되고요. 체력 평가가 있는데 예전에는 체력 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럼 그렇고 입시 일정을 보면은 이건 작년 일정이에요. 올해는 아마 좀 늦게 시작이 될성 싶은데 여기에서 보시라고 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22, 23 요때 크리스마스 직전에 시험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요때예요. 25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20, 25, 24, 23, 22 요때쯤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게 대략 그 일정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정을 보고서 아싸 요때 갖고 2주 동안 내가 써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소서는 그렇게 못 써요. 자소서는 한 달이 뭐예요? 한 달 더 걸려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었는데 애들을 보면은 재작년에 가르치던 애들이 한 달 내에 이제 막 써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에 했었던 친구들이 자꾸 자소서에 대한 압박감이 훨씬 더 컸는지 그러니까 올해가 더 빡세질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5주 자소서를 하거든요. 여름방학 때. 그리고 이어서 5주를 면접을 돌려요. 근데 면접 수업으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면접을 자소서 이제 다 나왔잖아요. 다 나온 걸 바탕으로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얘들한테 질문지를 줘요. 아까 보셨죠? 저기 선생님이 면접 질문지 이렇게 한글 파일 사진으로 탁탁탁탁 해서 보여준 공통 문항도 있고 한 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딱 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걸 한글 파일로 저희가 주면은 그걸 답변을 싹 이제 달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답변 달고 준비하고 우리 수업에 오면은 또 수업에서 질문을 던져갖고 이 친구가 이게 답변을 잘못하면 이제 압박 면접하듯이 또 질문하고 하면서 추가 질문 또 거기다 적어놓고 또 답변 달아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면접 가서는 그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이게 모듈러예요. 여기서 내가 그때 이거 했었던 거 그때 이거 했었던 거 이 내용 갖고 답변을 해야지 하면서 조합해 갖고 답변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답변을 달고 있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자소서를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저게 자소서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뭔가 더 고쳐야 된다라고 더 세게 써야 되니 막 자꾸 이랬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면접 문제 또 바꿔줘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빨리 자소서가 딱 끝나야 자기가 면접 공부를 또 하는데 이 시간에 자꾸 이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일단 초벌을 빨리 일단 완성을 해놓고 그거 답변을 빨리 일단은 확정을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좀 그 자리에서 고치지 말고 제가 볼 땐 시간을 좀 두고서 고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애들이 글자, 문장 이거 단어 몇 개 바꿔놓고 고쳤다라고 하는데 그거 단어 때문에 붙이고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이렇게 쓰면 붙이고 이렇게 하면 떨어뜨릴래? 단어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그런 걸로 신경을 쓰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면접 준비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자소서에서 이 내용을 빼고 여기까지만 줘야겠다. 질문이 여기까지만 나오도록 하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 추가 질문을 요거 주면 난 답변 더 잘할 수 있겠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든지 내용이 뭔가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걸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겠네라면 그때 이제 자소서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빨리 끝내라.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지금 5월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5월하고 6월에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소서 초벌을 써보는 이걸 왜 써보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써봐야 지금 안 쓰신 분들도 써보면 좋아요. 일단 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만 해서 지금 빨간 날 5월 6일, 5월 15일 진행을 했었는데 이걸 해보면 왜 좋냐면은 쓸 게 없구나를 돈을 내고 깨닫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집에서 하라고 그러면은 집에서 안 써요, 애들이.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해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소재를 잡으니까 이걸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 소재가 주어지고 이 주제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그걸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자소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컨설팅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소서 초벌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는 지금 수업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일단 수업은 없지만은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소서는 한번 손을 대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탐구 활동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탐구 활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7, 8월 여름방학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잘 보고 그러고 나서 7월 중순이나 20일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자소서 초벌을 이제 완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라인 구성하고 오면은 수업에 와갖고 한 시간에 한 꼭지씩 잡아갖고 가면 돼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2꼭지에서 3꼭지. 그죠? 아까 다 들으셨죠? 그거 하니까 그거 한 꼭지 잡고 그 다음번에 한 꼭지 잡고 와갖고 3시간 동안 한 꼭지밖에 안 하고 가요. 2꼭지를 잡을 때도 있기는 있어요. 애들이 뭐가 있으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꼭지마다 거기에서 자료 찾고 공부하고 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과정은 사실상 거의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과정. 저희가 이제 스토리라인을 딱 잡아주면은 아이랑 이야기해서 그걸 잡아요. 진학 진로 관련해 갖고 잡고 꼭지를 잡은 과목하고 그 과목의 주제 소재를 잡고 그걸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다음번에 또 공부를 해갖고 오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완성이 일단은 돼야 돼요. 초벌이 5주 동안. 예.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고 그걸 완성하는 동안에는 심층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와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너 왜 안 쓰니? 이거 내용 좀 이해를 하고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기다려야죠. 안 썼는데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써주지는 않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또 누가 연락이 왔는데 영재학교 자소서 써달라고. 그건 절대 안 써줘요. 저희는요. 써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8월, 9월은 그럼 8월 중순 이제 여름방학 끝나죠? 그때 9월까지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소서 끝나면 면접 연습. 근데 면접을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상 질문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달아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암기해갖고 암기한 걸 빠바바바박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숙지를 했을 때 어떻게 이걸 답변을 할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들을 공부해가면서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답변 내용 다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예상 문제를 이제 40에서 60개, 공통 문항이 또 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60에서 80개 정도의 문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걸 답변들을 쭉 달아가 봐요. 달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답변이 똑같네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질문의 워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거든요. 이걸 애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주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을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 거랑 그지? 아니면 너 우리 학교의 인재상이 뭐니? 라고 묻는 거랑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들으면은 이게 같은 질문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질문 던져보고 물론 이제 답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수업에서. 그래갖고 그 면접 준비를 시키고 답변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달아라고 하면서 하고 추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되면은 11월에는 아까 그 질문지를 거의 완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소서를 고치게 돼요. 자소서를 여기까지만 내가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자소서를 고쳐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기말고사가 다 끝나면은 이때는 뭘 한다? 예, 자소서 완전 완성 생각하고 면접 답변까지 다 완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이렇게 늘어지게 합니까? 애들이 선행 공부를 학원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입시에 한 달 동안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은 입시만 갖고 한 달 막 자소서 한 달 이상 쓰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쓰면서 근데 중학생은 그렇게 못해요. 예, 선행과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와갖고 하는 거죠. 그럼 12월은 뭘 하냐? 이제 실전 모의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실에 들어와서 하나씩 이제 한 명씩 이제 선생님 한 명, 학생 한 명을 1대1로 해갖고 그 시간을 딱 붙잡아 놓고서 이제 평가까지 해가면서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면접 문제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고 같으면 추가 질문을 선생님이 즉석에서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상한 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면접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최소한 3번 정도는 해야 돼요. 이걸 하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엄청 떨고 들어오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쉬워져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지금은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대입에서 연세대 고려대 특기자들이 지금 뭐 면접을 먼저 시작해요. 예전에 고려대 특기자 있을 때도 지금 개적이죠. 11월에 시작하고 10월에 연세대 시작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서영고를 쓰는 애들이 어디 연대에 가서 면접 보고 오고 고대 가서 면접 보고 오고 그다음에 서울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떨리냐면 처음에 갔었던 연대가 제일 떨리는 거예요. 또는 옛날 고대 그 특기자일 때는 고대도 좀 앞에 있을 때 거기가 제일 떨리고 오히려 서울대가 안 떨리는 거죠.
그죠?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연습하고 세 번째 연습하니까 세 번째는 편하게 시험을 보고 오는 이제 그래서 저희도 최소 세 번은 이 실전 면접을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전 모의 면접을 하고 물론 이거 더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해가면서 추가 질문 주어지는 거 잘 염두에 뒀다가 아이들 답변하고 그래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요. 뭐 컨설팅은 필요하신 분은 이제 컨설팅 받으시면 되고 저희 입시. 저 혼자 크게 해놨어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입시관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보시면 이제 다 전문가들입니다. 대입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 네이버 입시 밴드인데 요 입시 랩, DNA 입시 랩에 네이버 밴드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입시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